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전쟁을 하다 보면요. 과거 뭐 삼국지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과거 전쟁사를 다룬 그런 이야기 혹은 소설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손쉽게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상황이 가끔씩 생기는데요. 대부분은 유인전술이죠. 유인전술. 매복을 딱 해놓고요. 상대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매복에 들어오면은 이제 몰살시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케이스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걸 처음부터 기획했던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것인데요. 원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바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게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빠꾸 맞았다. 기각됐다라는 거죠. 그걸 들고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저쪽 이제 서부지방법원하고는 일종의 뭐 카르텔, 짬짬이가 형성되어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대로 해명이 안 됐어요.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어떤 흑막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 언론사가 이걸 지금 캐치했습니다. 최초 보도를 한 것이 여기죠. 내외 뉴스통신. 제가 이 언론사를 그동안 잘 몰랐는데 보니까요. 여기 완전 우파더라고요. 여기도. 자, 기자인은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남청규 영장 전담판사에 먼저 접촉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먼저 이제 그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시킨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죠. 남천규.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남천규라는 이 판사도 말이죠. 이 사람도 사실은 그 성향이 좌익 성향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같은 그런 어떤 좌성향 단체 회원인데도 기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저쪽에 어떤 카르텔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겠죠. 어쨌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라는 게 너무도 허술하고 논리도 없고 그리고 영장 자체만 놓고 보면 영장에서 그게 제대로 소명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형법 뭐 110조, 111조 뭐 그거를 배제하고 그것을 예외로 치고 이런 해괴한 작태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그 판사는요. 법을 만든 겁니다. 본인이 일개 영장 전담 판사가 거짓을 한 겁니다. 원래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법원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입법부의 소관이지. 대법원에서도 전원 합의체에서도 할 수 없는 짓을 일개 영장 전담 판사가 단 몇 시간 만에 그걸 결정해버린 거야. 물론 자기 딴에는 2, 3일 뭐 붙들고 있었죠. 그 영장을. 그러나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법원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사건인데 농단에 이제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여기 보면은 명백한 판사 쇼핑 의혹이 지금 터졌고요. 이거는 지금 전대미문의 대사건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또 불법 영장을 청구했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나중에 가면 다 이렇게 되짚어 봐야 되고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 조직에서 정말 목숨 걸고 저들도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죽어요, 전부. 자, 불법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의 공동 책임,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자, 이 남천규 영장 전담 판사. 자, 이 사람이 이제 새삼스럽게 그동안 뭐 세인의 주목을 받은 적도 없고 언론에 거의 이제 노출 안 된 사람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세상에 이제 떡하니 나타났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영장 판사부터 헌법재판관까지 우리법 연구에 좌파 사법권이 헌정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법 연구회가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요.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여기가 주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400명, 500명 이 정도 된다 그래요. 정말 엄청난 조직이 됐죠.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여기는 지금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 사람이 초대 그 회장을 역임했었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요.
이들끼리 일종의 사적 어떤 카르텔, 사적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전대미문의 대사건이 발생했다. 기각된 사건을 소리 소문 없이 몰래 저쪽으로 가져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장이 진노할 일이고요. 당장 그 해당 판사들을 중징계해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원인 무효로 보고 되돌려야 됩니다. 원점으로 리세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논란의 발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오동훈 처장과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서 비롯됐다. 오 처장과 이 부장판사가 각각 진보개혁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요, 오동훈 여기 공수처장도요, 이들 조직 출신이라는 거죠.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여기 이제 이순영 영장전담판사 서울 서부지방법원. 지들끼리 다 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오동훈 뒤에는, 그리고 여기 이순영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하고의 그 커넥션을, 카르텔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요. 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좀먹는 거대한 좌익 집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간에는요, 이들을 일러서 김일성 장학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오동훈 공수처장 법관 시절에도 진보 정당 후보자에 수백만 원을 후원했다. 이 원래 법관들, 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2004년 3월 29일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이건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러니까 이런 전력이 있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된 겁니다. 네. 또 보시면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남청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11일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 같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라인은 뭐 여지없이 그냥 저승사자처럼 구속을 때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그 체포영장은 이례적으로 그 사람이 기각을 했다라고는 셈이죠.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좌익 성향인데도 도무지 이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기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기각된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걸 비밀리에 하고 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와,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대한 흑막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것으로 말이죠. 판을 뒤집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대통령 체포영장을 무효시켜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뛰어든 인물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이 어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경호처장 오늘 사직했다. 하지만 경호처 차장, 본부장, 윤 대통령의 막강한 비밀 병기는 건재하다. 걱정 마시라. 걱정 노. 서울지방법원은 내일 또는 모레까지 영장 청구받은 사실 있는지 밝혀라. 그러지 않을 시 윤상현 의원 본인이 받은 제보를 폭로하겠다. 국수본이 장갑차, 헬기, 경찰 특공대 투입한다고 하여 테러 방지법 시행령으로 강력 대응한다니까 국수본 꽁무니 빼면서 기가 죽었다. 테러 방지법 시행령. 자, 이것으로 저들을 대응한다라고 하니까요. 경호처에서요. 꽁무니를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알려지고 있는 뉴스들은 전부 과장, 뻥튀기, 왜곡,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제도권 언론, 주류 언론들이 쏟아내는 그 뉴스들 말이죠. 윤 대통령 죽이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왜곡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공수처에서 경찰,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 등 물론 이런 사람들이 다들 이제 일당백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보통 여기 있는 경찰 요원들이요. 자, 이들을 동원한다 그랬잖아요. 이들 1000여 명 동원하려 했지만 서울 인근 특정 지역의 시도 경찰청장이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경찰 현실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말자라고 하네요. 자,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거대한 동력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태풍의 눈은 이거죠. Stop the Steal입니다. 이걸요, 세계가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세계가. DRM 뉴스입니까? 여기서도 지금 나갔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대규모 지금 집회를 계속 열고 있잖아요. 스탑 더 스틸을 외치면서. 자, 이게 트럼프하고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는 트럼프하고 합치를 시키기 위해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송이 그 빌리지 피플의 YMCA잖아요. 그거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성적이 흔들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세상에 다 알려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 지금 타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거 방송에 안 나간 데가 없다 그러네요. 자, 이런 것들이 거대한 회오리를 지금 애고하고 있다. 여기도 있죠. 여기는 상하이 이버로 돼 있죠. 여기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탑 더 스틸, 트럼프와 이게 관계되는 이런 이슈를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데죠. 원 인디아 뉴스네요. 여기는 이제 인디아입니다. 인도. 거기서도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이걸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제적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때문에요. 이거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지금 갖고 있잖아요. 뭔가를. 그거 당연히 드러나겠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가 반국가 세력 척결도 있지만 부정선거가 1차적입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갑니다. 여기는 폭스 아닙니까? 폭스에서는 크게 다뤘다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뉴스 쫙쫙쫙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좌파들이 이런 걸 미리 예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엄연히 세계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갈수록 말이죠. 계엄의 본질, 왜 계엄을 했는가? 처음에는 엉뚱하게 생각했겠죠. 한국 같은 저런 선진국이 부유한 나라가 민주주의가 지금 완성된 나라로 보는데 웬 계엄이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갈수록 그렇구나. 지금 계엄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이 이제 보니까 친중 세력이구나. 좌익 공산주의에 가깝구나. 이런 것을 지금 눈치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제가 압축을 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탄핵 심판에서 충격적인 부정선거 증거 다 까겠죠. 당연히. 이렇다고 보면요. 이게 다 알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이게 그냥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됩니까? 저들이?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서요. 변론 과정이 치열하잖아요. 서로 공방이 이제 벌어질 텐데 이거 자체가 전부 뉴스로 다 나간다고요. 국제 뉴스로 다 타전되겠죠. 이런 변론 과정을 통해서 부정선거 실상이 다 밝혀지기 전에 그래서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때까지 가지도 않고 미리 서둘러서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각하. 이 재판 안 다룬다는 거죠. 우리 이거 다루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부정선거 이슈가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은 그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윤 대통령에게 여론이 특히 극적으로 급상승 모드 아닙니까 요즘? 거의 50%를 지금 치닫고 있거든. 이제 조만간 50 터질 겁니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잘 버티면 그냥 각하로 끝날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와, 저도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수면 위로 또 오르느냐, 외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갖느냐 이건데요. 지금 부정선거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 외국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도 그렇고 황교안 총리가 이끄는 그 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광화문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뭐 노골적으로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 5.16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6 혁명 정신으로 맞짱을 뜨자 이러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헌법을 다시 바꾸는 이야기가 되겠죠.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터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천공 같은 사람도 국민저항권 발동해서 국회를 해산하자. 저는 뭐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심지어 이런 사람들, 이건 또 알려진 우파 운동가 아닙니까, 이분은. 자, 악의 꽃 국회 해산하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기초, 단초는 마련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국회 해산을 어떻게 한다? 조기총선이죠. 조기총선. 조기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완전 갈아엎는 겁니다. 지금 국회를 해산하는 겁니다. 법치를 무시하는 국회는 해산하라. 저는 대통령이 살아나면요. 부정선거 이슈가 진짜로 거기서 거론이 되고
그게 큰 어떤 폭발력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만일에 직무 복귀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정선거를 제1의 해결 과제로 삼고요. 특명을 내려야죠. 긴급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 특수한 어떤 본부를 꾸려가지고 진짜 특별본부, 특수본을 꾸려가지고 부정선거를 전면적으로 이제 수사로 들어가야 되죠. 이 부정선거는 수사 아니고는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하면은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재선거, 조기 총선이 오는 거죠. 절대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허황된 기대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지면은 끝이지만 그냥 뭐 인용되어서 그냥 날아가면은 그때부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면서 어마어마한 뭐 내전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 직무 복귀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기 총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선거 수사 지시를 내리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관위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선관위가 못 피해요. 빼지 못한다니까? 막지를 못해요. 들어오지 말아라고 아무리 지들이 난리를 쳐도 그때는 들어갑니다. 정말 대규모 수사 인력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다 이제 밝혀지겠죠. 자, 그런 거대한 이슈가 지금 그런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서로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벼랑 끝이고 이재명도 벼랑 끝이에요. 이기는 쪽이 다 같습니다. 완전히 총선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